세 번째 영상. 제가 한 4일 동안 핑계지만 좀 바쁜 관계로 차에서 영상을 못 찍었네요. 오늘 금토일 제헌절 빨간 날인데 법정 공휴일이죠. 3일 동안 휴가인데 지방 출장을 가면서 운전할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사회 초년생 20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다 다른 형태, 다른 컨텐츠, 다른 아이템의 사업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제 일이죠. 제 일을 하기 전에 저는 20대 때 영업을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년에서 7년 정도. 그때 터득했던, 또 깨달았던 이런 인사이트를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영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가 무언가 커리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는 영업을 한번 해보는 거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명확한 아이템이 있거나 또 더불어 어디선가에 투자를 받아서 사업체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영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치킨집을 하나 오픈했던 어떤 분의 사례인데, 그분이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프랜차이즈였는지 아니면 본인 브랜드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었고, 무언가의 한계와 염증을 느껴서 퇴직금 가지고 이제 치킨집을 창업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잘 하셨던 것은 바로 창업을 하지 않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알바, 잘 되는 치킨집, 죄송해요, 퇴직하기 전에 전국의 유명한 치킨집을 나름 리스트업해서 100군데 다 가서 그 잘 되는 가게만 특징을 일단은 기록 분석 및 뭔가 자기만의 어떤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현장 경험을 위해서 퇴직하고 나서 알바에서 또 당연히 마인드가 달랐겠으니까 빨리 매니저나 이런 점장으로 승진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1년간의 누구 밑에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쌓고, 그래서 사전조사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3년 차에 자기만의 치킨집을 오픈을 했고, 당연히 대박이 났겠죠. 그래서 이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또 내 고객을 만들어가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투자든 사업이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리스크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어떤 리스크가 와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미리 내가 내 자본과 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남 밑에서 남의 상품과 남의 서비스를 잘 팔면서 경험해본다는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는 엄청 중요한 통과 의례인 것 같아요. 결국엔 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근데 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영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라는 걸 경험해본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면, 영업을 제가 처음에 한 굵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영업을 해봤는데 다 다른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들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아예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밑바닥에서 영업을 했었거든요. 저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신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방문 판매원 또는 영업사원 그런
포지션으로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세 가지를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이 아이템을 떠나서, 아이템의 어떤 퀄리티와 경쟁 우위를 떠나서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 또는 소개받은 이런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 상품이 아니라 나를 잘 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몇 단계가 걸쳐서 파는 경우에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했고, 한 번에 판매를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뭐 세일즈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을 단시간 또는 뭐 장시간 설득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요즘 좋은 책도 많이 있지만 책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거, 남을 설득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나를 잘 팔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상품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상품 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단번에 팔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남에게 신뢰도를 얻고 나를 세일즈한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러니까 즉 영업에서 이제 내 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영업을 더 크게 진행하거나 조직화된 어떤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할 때 중요한 맥락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상품만 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내 사람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영업사가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데 내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또 판매한 고객들한테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그냥 계속 뜨내기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파는데 건강 비즈니스, 웰리스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만약에 나만의 어떤 팬이나 내 고객층들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면서 또 그들한테 어떤 뭐 온라인으로 컨텐츠로 브랜딩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나만의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상품을 2차적으로 팔 때는 더 뭔가 시너지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내 브랜드 런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단순히 수익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브랜드, 내 사람들, 내 커뮤니티, 내 로열티를, 내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거, 이거가 이제 영업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보통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1인이죠. 1인 영업사원, 또는 뭐 내가 어떤 보험회사의 어떤 구조적으로 팀장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각각의 다 회사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나하고 내 팀원들과 수익 구조가 있을지언정, 또는 뭐 네트워크 사업이든 뭐든 간에 나하고 수익 구조가 연결되어 있지만 결론은 그들 간의 협업 구조, 파트너십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고용해 보진 않은 거죠. 직원 관계가 아닌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레버러지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우리가 레버러지라는 게 자본을 레버러지 할 수도 있고, 내 어떤 노동력 시간을 레버러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텐츠나 레버러지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다양해요. 시스템도 있고. 근데 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1인 사업가로서 하는 걸 넘어서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내 플랫폼을, 내 팬들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 어떤 결과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 영업사원들은 DB를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 떠먹여 주길 바래요. 뭐 어떤 회사에서 DB를 준다 그러면은 그 DB를 더 나한테 양질의 DB를 줄 수 있는 회사로 자꾸 옮겨간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인스타에 광고를 집행해서 내가 뭐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럴 생각을 보통 못 한다라는 거죠. 그냥 누가 주는 DB, 예를 들어 뭐 삼성화재 이런 데 큰 브랜드에 가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 전에 그만둔 사람들 고객을 뭐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제 소개받거나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뭐 개척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온라인에 광고를 집행해서 어떤 세미나를 개척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아까 파트너십 영업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를 들어 뭐 전단지 뿌리는 사람을 고용해서 전단지를 뿌리든, 아니면은 뭐 영업하는 사람, 아니면 컨텐츠 만드는 사람 등등등, 내가 지금 영업 1인 기업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에서 돈, 자본, 컨텐츠 모든 이런 레버러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1인 기업에서 조금 더 뭔가 규모가 있는 형태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 비즈니스 규모를 키워보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내 노동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투입하는 게 아니라 레버러지를 잘 활용하는 거,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무일푼에서 내 몸뚱아리, 내 건강, 내 유일한 자산인 건강,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뭔가 세일즈를 해서 나를 파는 걸 경험해보는 거.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내 팬들을 구축하는 거. 마지막으로 1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어떤 큰 기업이 될 거니까 내가 사용 가능한 모든 레버러지를 규모에 상관없이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기업 오너로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 이 세 가지가 영업을 할 때 중요하고, 이게 내가 사실은 그냥 뭐 어디 대출을 받던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바로 사업체를 구성해서 이 세 가지를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20대 때는 영업을 한 3에서 5년 정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쭉 밟아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뭐 아이템이 좋거나 뭐 능력이 빨리 도달하거나 자본이 생기면은 빠르게 내 사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내 사업을 해야만 온전한 자유가 생긴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저도 뭐 전공이 뭐 경영학과, 공대 뭐 이런 것들이었지만은 어떤 일이든 간에 결국엔 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영업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단순히 뭐 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소위 말해 폰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세일스 스킬이 늘 수 있지만 그냥 무조건 인바운드로만 해서 하는 영업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장에 누가 와서 잘 응대해서, 물론 CS 스킬은 늘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1인 오너로서 기업가가 될 수는 역량은 안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냥 영업적인 어떤 말빨만 늘겠죠. 그래서 그냥 인바운드로 영업하는 거, 이거는 물론 그거 거치고 나서 이제 아웃바운드 하면 좋겠지만은 인바운드로만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속해 있는 영업 조직에 너무 심취해서 그 세계관에 잠식당해서 내 어떤 자율성을 잃어가고 그냥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내가 계속 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결국엔 이런 영업맨 출신들의 어떤 기업가 투자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했던 거는 사실 직장인인데 꾸준하게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아가면서 계속 자산 분배를 잘 해가지고 자산가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좀 들쭉날쭉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들을 뭔가 잘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자원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면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구조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이라는 게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내가 이런 내 전체 자원을 잘 분할을 해서 자산을 쌓아가는 플랜을 반드시 같이 견지를 해야만 영업맨의 어떤 그런 반복되는 굴레를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의할 점 세 가지 또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업이든 좋으니까 세상과 부딪히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가치적으로 등가 교환할 수 있는데 어떤 점수표를 한번 잘 자기 객관하는 시간도 갖고, 또 용기, 어떤 불굴의 용기도 한번 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경험을 해보시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잘 뭔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혜도 한번 쌓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 해야겠다. 뭘 하든 간에 그거를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20대 때 영업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경험을 전달했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걸 토대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어떤 20, 30대들 많은 젊은이들 응원하면서, 저도 이제 곧 40대가 되는데 20, 30대 젊은 청춘들을 응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